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 삼선 중진이자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원내대표의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거론됐던 이종배, 추경호, 성일종 의원도 지금 현재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 변화, 이 단독 추대설까지 돌았던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것, 이것과 설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정당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순간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것인가,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정법 승부, 김성주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현안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5월 2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언제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관을 정제하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왜 의관을 정지했다 이걸 잘 모르실 텐데, 좀 전까지 반팔을 입고 있다 지금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웃도리를 입었어요. 예? 반팔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의관이 정제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의관이 정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럼요. 네. 후드티는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후드티 입고 와야지. 네. 아이씨. 근데 근데 참 어린이날 저 조카 선물 사준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어린이날부터 비 온대요. 그리고 그 어린이날 관련 선물들이 요즘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 지나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장난감 같은 거. 네. 응? 요즘 그렇구나. 그에 맞춰서 가격이 좀 오르길래 네, 지나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요새 장난감 가게 있어요?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사죠? 네, 인터넷으로 배송을 하죠. 옛날에 장난 가게 있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게 장난감 가게예요. 내 장난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독일 장난감 가게는 정말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처럼 딱 꾸며놔요. 그 인터넷에 사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예?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백화점에도 장난감 가게가 없는 것 같고 장난감 가게가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백화점엔 그래도 장난감 코너가 있지 않나요? 네.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장난감 사줄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하 1층이나 이런 데 마트에 가면 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네. 근데 좀 데코레이션을 참 이쁘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오고 그럴 텐데, 사실 저희 와이프, 그러니까 저희 처갓집이 옛날에 장난감 가게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왜 웃어요? 아까 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비? 네. 가수 비요? 네. 예. 저 가수 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비 얘기하다 장난감 가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혹시나 제가 이제 저 때문에 화제를 괜히 돌리신 걸까봐 싶어서 참 배려하는 이런 마음에. 배려. 네. 정말 배려이에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장난감 가격이 오르는군요. 근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조카가?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 여자아이 둘입니다. 여자아이 둘. 네. 그러면은 인형의 집 이런 거 좋아할 텐데. 근데 또 그런 거 같진 않고 주로 이제 퍼즐이나 로봇 이런 거. 뭐 아니면 이렇게 맞추는 퍼즐 뭐라 그러죠?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 안 돼서. 그럼요. 예. 예. 그런 거. 네. 조립하는 것들. 네, 좋아합니다. 아주 이 고차적인 조카들이네요. 네. 예.
보통 여자애들은 뭐 인형은 사실 요새 좀 별로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어린이들. 그리고 뭐 요즘은 너무 여자아이라고 해서 인형만, 남자애들이라고 해서 로봇만, 뭐 총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얘기 잘했어요. 네. 유럽 장난감 가게에 총이 없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에 좀 심각히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어릴 때 물론 남자애들이 총 같은 거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과연 이 평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 번쯤 고민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린 시절 비비탄 총으로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격하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예. 자, 오늘 아니, 참, 그게 아니고,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의견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우리 그 청취자분이 아주 열심히 듣는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김인영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총선 가까워가지고 공천 한 1년 전쯤에 공천 이제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국민투표 같은 형식으로 한번 붙이자 이거예요.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세요. 근데 이 국민투표가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여간 1년 전쯤 평가하는 거. 저는 우리 김인영 선생님 말씀에 아주 2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때 기회 있으면 꼭 말씀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 제가 물론 답장도 해드렸습니다만. 자 그리고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얘기했어요 제가? 네, 하셨습니다. 예,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아닙니다.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서 인형 얘기하다 또 김인영 선생님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근데 그분은 네. 인영이더라고요. 예, 네. 예. 저는 우영. 아, 그렇구나. 네. 예, 우린 전율. 네. 예, 유령.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인데요.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이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별법 가결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정 합의한 법으로 공동 발의자는 각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내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건데요.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거고요.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서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목신 위원장을 기존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른 안건들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해서 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면서 반발에 퇴장했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고요. 앞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안건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구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당초 실제 안철수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실제 표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안건 역시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태원 특별법 이야기를 해보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9개 법안 중에 여야가 수정해서 합의에 처리되는 첫 번째 법안이 되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뭐 잘 된 일이죠.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다른 의견을 조정해 나가서 갈등을 축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발표된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너무 좋아한다. 이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이 지금 오늘 단독으로 통과시킨 차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 차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한다라는 의견이요. 이 67%예요. 반대한다라는 게 19%입니다. 이거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차상병 특검법 일반 강행 처리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엄정 대응을 하겠다. 차상병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나쁜 사례다. 수사당국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의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지만 수사당국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수사를 너무 오래 했잖아요. 수사를 너무 오래 했고 수사를 너무 오래 한 상황에서 이 지금 막 뭐 사람들 막 부르고 소환 조사하고 이러는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여태까지 뭐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바빠지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상병 문제라는 것은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젊은 병사의 목숨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사실은 국방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대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에 관한 부모님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지는 전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민주당이 모든 거를 단독으로 하는 거를 저는 그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차상병 특검 문제는 이게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통령실이나 여권이 거부권,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게 결국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은 좀 여론을 살피면서 잘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도 여론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여론에 맞춰서 이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속에서 소통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이 군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죠. 보수 세력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뭐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도 끝까지 야당과 타협을 하든 싸우든 하여간 얘기라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꾸 그럼 우리는 거부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대통령이 부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부메랑으로 본인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앞서서 여론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 소개해드리도록 고맙죠.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개요는 앞서서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여론조사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비율이 27%,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응답이 64%가 나왔습니다. 이 응답자의 비율은 모두 2주 전과 동일하다고 하고요.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29%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한 응답자는 60%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를 기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처리를 했죠.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7%가 나왔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자 19%였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공약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는 48%가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내가 아까 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찬반의 격차가 꽤나 크게 나왔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는 찬반 응답이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름을 몰랐어요. 네. 공짜 좋아하죠. 공짜요?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네. 훌륭한 젊은이구만. 이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받으면 좋아요. 나도 코로나 지원금 받으니까 좋더라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이 좋은 것과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걱정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좋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당장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과잉 통화 화폐 유통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좋지만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 코로나 민생지원금 받았죠. 이호영 아나운서. 네. 받았죠. 뭐 했어요? 그거 다 썼어요? 받은 거? 네. 다 썼어요. 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균 얼마 쓰는지 아세요? 100을 받았다. 그럼 얼마 쓸 것 같아요? 30을 씁니다, 보통. 그건 KDI 연구 조사 결과로 나온 거예요. 30을 쓰거든요. 그럼 70은 뭐냐면 뭐 빚을 갚는다든지 뭐 딴 데 써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저걸 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 그 국민투표 했다가 부결됐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쭉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공짜로 돈 준다는 건데 이거를 반대하는 게 오차범위 내에서 위에요. 예? 이건 항상 사실 뭐 다른 여론조사인 좀 더 높게 나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여론조사만 보면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공짜로 주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가 얼만큼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역시도 굉장히 귀중한 여론조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딴 거를 좀 봐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27%, 20%대에 계속 머문다는 거를 좀 주목을 하는데 저는 선거 동조 현상 때문에 이게 금방 좀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질 않았어요. 2주 동안에도. 이거 심각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명박 정권 시절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그 광우병 사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실제적으로 그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20%를 헤매고 있는 거 지금 아직 2년인지 좀 있으면 2주년 되는 건데 이거는 뚜렷한 원인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원인을 쉽게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복합적이거든요. 소통도 있고 뭐 이게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대통령실이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소의 지지율이 한 30%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지면 본인들의 의지대로 국정이 굴러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아요. 예?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총선 압승했다. 맨날 국민 명령이다.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가 않냐 하면 투표한 유권자 중에 45.1% 정도는 국민의힘을 찍은 거예요. 투표한 유권자에. 지역구에서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50% 넘게 했다. 45%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의 명령. 그럼 그들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지율이 20%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양쪽에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아주 그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 뭐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국민 맨날 얘기하지 말고 양쪽 다 모두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의대 관련 소식인데요.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가운데 31곳이 내년 모집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 규모가 1,400명에서 1,509명 사이 이렇게 정해진 건데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은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 인원을 취합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대 증원부를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 중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차의과대학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 인원도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취업 대상에 빠졌다고 하고요.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입니다.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만 뽑을 경우에는 전체 의대 증원분은 1,489명이 되고요. 증원분의 최대인 100% 40명을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공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고 하고요. 반면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 인원을 확정해서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서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등 5곳 뿐이고요. 나머지 17개 대학은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고 합니다. 차의과대 모집 인원과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32개 의대가 모집 인원을 모두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날 국무총리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고요. 한편 각 의대 현재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관련해서 오늘 취임한 이면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겠다면서 힘을 모아달라 강조를 했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이 원래 단과대 이게 의대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에서 의대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전체 대학을 대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대학교 정원은 대학 당국과 그리고 교육부 양자 간에 있어서 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건 뭐냐면 대학이 요구하고 교육부, 대교협 이런 데서 딱 결정을 해가지고 야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요선에서 하면은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단과대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죠. 과외 의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인문계통의 학과들이 얼마나 많은 학과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학에 관련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뭐 예를 들면 철학과라든지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사라지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정도로 사실 그냥 지나가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의대는 우리랑 생명과 직결되니까 중요하다. 오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럼 의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기초학문도 지금 사라지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대의 목소리 커지는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줄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대학의 존폐가 지금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사실은 의대에 집중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대는 분명히 오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이 생존 차원에서라도 의대에 집중 투자하고 의대 학생들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현재의 바뀌는 이 추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그 의사들의 주장이라는 거 자칫하면 뭐냐면 교육 문제까지 본인들이 좌우하겠다라는 식으로 들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다음 소식 다뤄볼까요? 삼겹살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네. 곱창이 좋아해요? 삼겹살이? 삼겹살이요. 왜 좋아해요? 삼겹살을? 삼겹살은 퍼펙트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왜 적절한 퍼펙트한 식품이야? 그 단백질과 지방의 조화. 적절한이 중요하죠. 아, 그리고 적절한. 밥에 먹기도 좋고 어떤 양념에 해도 좋고. 근데 네. 제주도에서 그 삼겹살 뭐 비계만 저도 진짜 장어인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삼겹살에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사 저도 아까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거 오늘 주요 기사에 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제주도의 관광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자치도 당국 이런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비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비계만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에는 확실하게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끔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점심에 흑돼지 먹었습니다. 네. 점심에 돼지고기 먹었어요? 네. 돈가스 먹었습니다. 돈가스? 흑돼지. 흑돼지. 하지만 지리산 흑돼지. 아, 네. 지리산 흑돼지. 아니 근데 흑돼지 돈가스는 이렇게 쓰르면 좀 껌해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 궁금해가지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 자식이